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코스피 5천 딱 100포인트 정도 앞두고 오늘 4,900선을 내줬습니다. 어찌 보면 좀 쉬어갈 자리, 마땅한 자리가 아닌가. 계속 올라가는 것도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13거래에 만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율이 꽤 높습니다. 1,475원선, 외국인은 팔고 기관도 가세. 그러나 개인이 순매수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피가 장중 저점에서 반등세를 일단 보이려고 하는 시도 이런 부분은 나타나고요. 이 코스닥은 4거래 연속 상승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부분은 읽혀집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 그동안 너무 급등했던 현대차그룹주 조정, 차익 실현 빌미가 좀 되어주고 있는 그 조정의 빌미가 되어주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황 먼저 훑고 나서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이 외국인의 3거래 연속 순매수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순매도로 외국인이 장 초반 시작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4,900선이 깨졌습니다. 장 초반에 4,920포인트까지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오늘 또 경신해주긴 했는데요. 9시 18분을 기점으로 4,900선을 내려놓은 이후 그래도 낙폭을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조금씩 줄여주면서 이 4,900선을 오늘 회복하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등락률,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 투톱이 좀 쉬어갑니다.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단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간밤에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을 했고요. 이 그린란드 이슈가 불거지면서 유럽 시장이 전반적으로 쉬어갔습니다. 독일 지수라든지 덴마크 지수도 2%가량 하락했고요.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이러한 영향을 오늘 우리 시장이 조금 받아가면서 지수의 연속 상승에 조금은 제동이 걸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5,000P라는 마디 지수를 앞두고 시장이 이를 미끄러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면서 5,000P를 이번 주 내에 도달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일단 반도체는 쉬어가고 있고 현대차 그룹주도 어제의 상승세를 오늘은 조금 보여주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88%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75%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까지 전반적으로 쉬어가면서 삼성전기도 4%가량 하락하고 있고 이수페타시스도 3%가량 하락 중입니다. 한미반도체까지 오늘 장비주까지 3%가량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쉬어가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좋은데 일단 이 현대차가 어제 피지컬 AI로 주목받으면서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불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는 비슷한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을 받으면서 어제 이어 오늘도 2차 전지주들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 5.41%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3%가량 오름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0.75%가량 오름세, 에코프로머티도 6%가량 오르면서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현대차가 장 초반에 시총 100조 원을 돌파했고요. 프리마켓에서는 50만 원 선을 최초로 넘어서기도 했었지만 지금 장이 진행되면서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현대차는 2.8%가량 하락 중이고요. 현대그룹주 오늘 전반적으로 쉬어갑니다. 현대모비스 3.5%가량 하락, 현대오토웨버도 4.91%가량 쉬어가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까지 오늘 5%가량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오늘은 조금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좀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 찾아보자면요. 이 로봇 관련해서 현대차는 쉬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어제 이어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5%가량 상승 중인데 오늘 장 초반 11%가량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속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고려아연, 포스코홀딩스 약 1%가량 상승하고 있고 풍산도 2%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지정학적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 금속 광물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금과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린란드에 대한 위협이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에 대해
대해서 8개 국가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또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추가적인 파병을 하면서 계속해서 군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글로벌적인 무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은 우리 시장에 불고 있고요. 방산주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LRG 넥스원 2.35%가량 오르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가량 상승, 현대 로템도 2%가량 오르면서 오늘 방산주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가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그리고 현대차 같은 기존 주도주가 조금 쉬어가면서 제약바이오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7%가량 상승 중이고요. 유한양행,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지스까지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제약바이오가 오랜만에 움직여줍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로봇과 반도체 소부장에 가려서 제약바이오주가 좀 가지 못했었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금 빨간불 켜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ABL바이오가 약 2%가량 상승, HLB 1%가량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선천당제약도 1%가량 오르고 있고요. 오늘 알테오젠도 50만 원 선 재회복에 성공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단이 또 좋은 데요. 휴자리 3.62%가량 오르고 있고 클래시스도 1.38%가량 함께 올라주고 있습니다. 파마리수치도 0.95%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도 D&D 파마텍의 추가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D&D 파마텍의 이 지방간 치료제죠. DD01이 인도와 중국 시장에서 특허 결정이 났다라는 소식이 장 초반에 나왔는데요. 이 장시적 전에 나온 소식인 만큼 자시작과 함께 약 1%에서 2%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오름폭을 많이 줄이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강보합 건으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그래도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좋았던 로봇주들 오늘은 이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퍼지지는 않고 있고 좀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유진로봇은 어제 이어 오늘도 오르면서 8%가량 오르고 있지만 이 로봇 업종 안에서 로보티즈라든지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제히 빠지고 있습니다. 클로봇도 4% 넘게 하락하고 있고 하이젠 RNN도 6% 넘게 하락, 유일 로보틱스도 7% 넘게 빠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 로봇주들이 쉬어가고 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도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HPSP, 심텍, 고영테크놀로지, 하나마이크론까지 반도체 투톱의 하락과 함께 오늘 반도체 소부장도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그래도 좋은 종목 좀 찾아보자면요. 원전 관련된 종목이 좋습니다. 우리 기술이 어제 이어 오늘도 17.59%가량 오르고 있고 보성 파워텍 같은 종목도 오늘 상승해주면서 원전 기자재단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최근 들어 계속해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들 지금 이 휴머노이드 전고체 배터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함께 올라주고 있습니다. 약 4%가량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에코프로 머티가 좋았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함께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주항공 관련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트리아이 강세고요. 한글과 컴퓨터도 2%가량 함께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도 좋은데 VT도 지금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3%가량 상승, 실리콘투도 7.5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K 화장품에 대한 이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K 화장품이 정말 잘 팔리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화장품주로 매수세가 좀 쏠리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양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가요 4,923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줬는데 빠르게 반락하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4,900선을 내려놨습니다. 1.17%가량 좀 쉬어가고 있고요. 4,846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7%가량 상승해주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보다 좀 오랜만에 코스닥이 강한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간 주도주였던 로봇이라든지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면서 코스피는 쉬어가지만 제약바이오 쪽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 자체적으로도 코스닥은 0.73%가량 오르면서 9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빠르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4,100억가량 팔면서 코스피 시장을 4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선 외국인이고요. 기관도 5,3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9,000억가량 순매수하면서 오늘 개인과 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 차이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가량 팔면서 오전장 들어서 강하게 시장을 팔고 있고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시장에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거센데요. 이 환율이 계속해서 1,470원 중반대를 지나가는 만큼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코스피 5천 가는 길목에서 100포인트 딱 앞두고 오늘 13거래일 만에 쉬어갔나? 불안할 필요가 없겠죠. 쉬어갈 자리에서 쉬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에서 3% 조정을 받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동안 급등했던 자산 가치들 이런 부분이 조정을 받았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차분히 생각해 볼 이슈들 정리하는 그런 타이밍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공장이 있을 텐데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가동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동이 본격화된다면 K 반도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분석들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오늘은 이 부분을 스토리텔링으로 초반을 좀 꾸며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이라고 해서 중요하죠. 왜냐하면 해외에서 첫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요. 근데 3월부터 미국 텍사스 테일러 1공장이 이제 가동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는 고객사 테일러 제품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칩, AI5, AIB6, TSMC 제치고 정말 잘 만들어질 수 있을지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고 워낙 규모도 큽니다. 23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바라보는 테일러 공장에 대한 눈 굉장히 값어치 어떻게 더 점핑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최첨단 공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최신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EUV라고 해서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시험 가동에 돌입했다라는 이슈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계 굴러가는 소리가 이제 들린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깎아버리는 식각, 붙이는 증착 이런 부분 장비들이 순차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올 하반기 본격적인 양산 알릴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에서는 에이스급 엔지니어들을 대거로 투입하면서 아무래도 수율을 잘 맞춰서 고객사들이 원하는 제품을 딱딱 만들어내야 되고 그걸 보고 다른 고객사들도 제품을 주문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 수율 안정화를 위해서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AI 열풍에 올라타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노력 중인데 경기도 용인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1기 가동. 이게 이제 내년 5월에서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는데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은 하더라고요. 1공장, 그러니까 1기 공장이 이제 가동했을 때 디램 생산 같은 경우에 월 60만 장에서 70만 장, 12인치 웨이퍼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 단위가 삼성전자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삼성전자가 약 65만 장이니까 딱 이게 절반 수준이잖아요. 65에서 평균 수준 70만 장. 요 공장 가동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도 잘 보시고요. AI 열풍에 올라타기 위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분주한 핵심 공장들의 모습 또 나오면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블룸버그에서 마이크론의 마니시 바티아라고 운영 부분이거든요. 수석 부사장의 그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고위급 임원이잖아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했냐면 AI 메모리는 지금 전례 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PC, 스마트폰만 아니라 최근 많이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그리고 주가까지 튀어버리고 있는 자동차 플러스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에 이어서 메모리 쟁탈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갑 중에 갑이다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게 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고 있고요. 마이크론이 중요한 이유는 엔비디아의 공급사이기 때문인데 그를 딱 보면은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와 맞물리는 접점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마지막에 또 언급도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공급업체 마이크론이 지난 분기에 메모리 칩이 너무나 부족한 심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아무래도 AI 인프라용에서는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사양이 높은 반도체를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그 수요가 급증하면서 몸값이 치솟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희망적인 부분은 메모리 공급 부족 이슈는 올해를 지나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고위 임원에서 얘기합니다. 물론 자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안하고 좀 보셔야 될 거고요. 그 호황이 이제 내년까지 지속이 된다. 근데 가장 또 실생활에서 그 실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 만한 그런 인터뷰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디램과 낸드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부분을 시사했다라는 점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도 많이 할 거라고 비쳤는데요. 뉴욕 신규 공장 단지에 약 147조 원 투자 이런 계획도 알렸고요. 근데 양산 시점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4년 뒤 203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공급량을 빠르게 해소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물량으로 싸워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메모리 단가가 올라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 반도체가 품절되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미 확실시되고 있다고 하니까 마이크론 당연히 보다 앞서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공급 부족에 대한 수혜가 지속이 되겠네. 이것을 마이크론의 그 수석 부사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부분 알려드립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랜스포스 최근 이 기관의 분석도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모리 가격 급등은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서 마이크론 부사장의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재료가 아닐까 싶어서 좀 붙여놨습니다. 범용 디램 가격 급등은 이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계약가가 거의 전 분기 대비해서 60% 급등하는 흐름들 그런 부분은 이미 트랜스포스에서는 전망을 했었고요.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AI 서버 수요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선당 공정이나 신규 캐파 서버용 HBM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PC나 모바일에 들어가는 범용 디램 같은 경우에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결고리 이런 부분이다라고 또 재차 언급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많이 나오고 오늘 아침에서도 많이 뜨던데 나냐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최대 수혜가 여기가 될 거라고 하는데 대만 쪽이고 디램 제조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트랜스포스에서는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 참고해 보시고요. 범용 디램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이제 선당 공정이나 신규 캐파 서버나 HBM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범용 디램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여기 메모리는 좀 한계가 있는데 양은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 구조는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범용 디램 플러스 낸드 플래시의 가격도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트랜스포스에서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전 제품의 계약 가격 이런 부분이 최대 38%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 업체들에서 생산을 어떻게 절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캐파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강력한 서버 수요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범용이나 낸드 플래시 모두 가격, 그러니까 메모리죠. 메모리 가격 급등이 이어진다라는 근거 이런 부분에서 뒷받침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최근 이제 환율,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환율을 보니까 1,475원으로 여전히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해외 외국계에서는 우리나라 원화를 어떻게 볼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마침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골자를 좀 말씀드리면 달러는 약세가 되고 오히려 원화가 치고 올라가는 강세가 되는 그런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른 여타 주요국 통화국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지난해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달러 강세 사이클이 종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금리 차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되는데 그 격차가 축소되고 있어서 달러에 대한 매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 장기화 이런 부분도 부담이고요. 이제 관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적으로 분쟁 이런 게 걸려 있는데 앞으로 재정 적자 부담은 항상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글로벌 자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고 이미 달러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고점 부근이다. 이런 부분에서 비추어 봤을 때 올해는 점진적으로 어쨌든 가격도 높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 원화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좋게 얘기한 거죠. 한국의 증시에서 봤을 때 이익 성장이 지속되기 때문에 원화는 강세에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골드만삭스에서는 얘기했고 거실 경제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대 요인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환율 작년 말 1,444원에서 올해 말에는 1,4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오늘 1,475원이잖아요. 요 밴드 좀 보시고요. 아시아 국가의 통화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미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약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대만 등 경기 민감국 통화국 더 돋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주식 성과 통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강력하게 떨어지지 않을 지지선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자연스럽게 다음 페이지에서 넘어가 보면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한국 시장에 좀 투자해야 될 이유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해서 그 부분을 짚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골드만삭스에서는 체인지라고 해서 거시경제의 주요 테마를 6가지로 놨고 앞글자 따보니까 체인지입니다. 그래서 C, 첫 번째는 기후전환이고요. 두 번째는 높은 부채 수준, H, 그리고 세 번째 A는 인구 고령화, 이제 노령화에 따른 이게 이제 투자의 자금이 어디로 몰릴 것인가에 대한 섹터를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N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 G는 글로벌 파편화 하나가 아니라 이제 다 쪼개져서 각자 도생해야 된다라고 어제 머니코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E는 진화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AI가 되겠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면 체인지다라는 건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AI 투자는 초기에 인프라 투자에서 이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AI 조력자, 응용 서비스. 그러니까 올 한해 저희가 머니 트렌드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이것을 AI를 어떻게 경제에 그리고 산업 곳곳에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입니다.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신흥국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AI 하드웨어 반도체 수출의 약 70%가 신흥국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TSMC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들, 우리나라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에너지, 유틸리티, 인프라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투자의 끈을 놓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소비가 엄청 급증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자체 발전소 기업이 알아서 지으라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2030년 일본 전체 전력 수요와 맞먹는 규모가 된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올해 투자 트렌드 그리고 투자 포인트가 이쪽에서 있지 않을까 골드만삭스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에서는 신흥국, 선진국 말고요. 주식을 선호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앞서서 우리나라 좋아하는 이유도 한국 주식시장 이익 성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익 성장이 우수하고 여전히 밸류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평가됐다. 그래서 먹을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포트 다변화가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인플레는 완화가 되고 또 가파른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데 스티프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단기 금리는 좀 떨어질 요인이 있는데 장기 금리는 올라간 흐름들.
요게 된다면 사실 경제 정상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채권에서는.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장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격차가 이렇게 기울기가 좀 있어지는 거잖아요. 가파르게 그 스티프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채권에서 가파른 수익률 곡선 이런 부분을 전망을 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ETF 작년 기록적인 자금 유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ETF 관심 많이 가지시고 자금 투입하시고 거기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늘고 있는데 액티브형 그리고 하락 방어형이 주도할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자산군에 대한 배분 전략 역시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JP모건에서 K방산주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탑픽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목표 주가 160만 원. 오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K방산주를 그냥 비중 유지도 아니고요. 매우 강력하게 비중 확대를 하라. 이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수출에서도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총 수출액을 계산해 보니까 1년 사이에 22% 성장을 하면서 요 금액이 나왔고 대표적으로 항공우주와 그리고 탄약 쪽에서 각각 30% 가깝게 성장하는 흐름들이 잡혔는데 올해 역시 수출 모멘텀이 붙을 것이다라고 자신을 하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여기 이제 별을 붙여주셨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탑픽이고 160만 원 목표 주가고 올해부터 폴란드 K9 2차 실행 계약이 있고요. 그리고 천무, 남은 물량 역시 인도가 시작이 되는 흐름들. K9의 2차 물량도 인도가 되고 그리고 천무 이런 부분도 이제 남은 물량 인도가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폴란드 천무 97대, K9 82대 인도하면서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고요. 폴란드 말고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도 중요하잖아요. 쏠려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략하는 게 호주와 이집트 쪽인데 여기 수출도 가세를 한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템인데 29만 원이고요. 여기는 이제 K2 전차 이게 중요하잖아요. 올해 하반기 역시 K2 전차에 대해서 2차 계약 이행 물량 이런 부분이 이제 인도가 시작이 되고요. 역시나 비폴란드, 폴란드 말고 핀란드 여기는 이집트 이런 부분에 다변화되면서 추가 공급에 대한 변화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LIG 넥스원 목표 주가 65만 원, 한국항공우주 목표 주가 18만 원 제시했으니까 보시고요. 탑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현대건설 오늘 52주 신고가 갔죠? 가고 나서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은 있습니다. 그러나 KB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원전 플러스 건설의 최선호주의다라고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13만 6천 원이었고 제가 리포트 전반적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국내 증권사에서는 신영증권이 가장 높게 썼더라고요. 그게 목표 주가가 15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넣어놨고요. 물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주가가 잘 가서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KB증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로벌 원전 기업에 대한 재평가 시점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봤고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 올린 거겠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웨스팅하우스나 그리고 홀테가 대형 원전, SMR 협업 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원전 밸류체인에서 있어서 현대건설의 입지를 좀 강화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이 최초로 3.5세대의 SMR 착공 지원 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우리나라 현대건설이 있다라는 걸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라는 걸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탑은 우리 현대건설이다라는 걸 알고는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원전 발주는 LNG 사이클과 좀 유사하게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경쟁은 제한적인 시장 구조에 선점 효과가 큰 기업들이 이익률이 좀 클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안성맞춤으로 현대건설이라는 언급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같습니다. NH투자증권 볼 텐데
지수가 어떻게 보면 오늘 4,900선을 내줬지만 5,000선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뭐 의견은 분분합니다. 5,000선 찍고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5,000선 더 이후 확장에 대한 그런 세계관이 열릴 것이다. 의견은 뭐 있습니다. 항상 찬반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증시가 잘 갈 때 증권주가 호황을 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DB증권은 NH투자증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목표 주가를 3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 실적 추정치를 올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MA라고 종합 계좌 투자이고요.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객의 돈을 더 유연하게 잘 굴릴 수 있는 하나의 면허를 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9월에 신청했거든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이고 만약 이게 잘 된다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기업, IB 이런 부분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면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발행 어음 소진율이 경쟁사 대비해서는 낮지만 IMA 종합계좌 투자 이런 부분이 인가가 난다면 훨씬 이런 부분도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DB증권이 NH투자증권을 좋게 보는 이유는 배당 수익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도 적어놨고 배당 우수형 기준에 충족한다라는 얘기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증권사가 뭐랄까요? 기업들이 투자자한테 주주들한테 배당을 많이 하면 그 소득세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세금을 좀 줄여주는 맞죠? 세금을 줄여주는 그런 분리과세 요건 이런 부분이 충족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봤고 배당 수익률로 봤을 때 업종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게 NH투자증권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일단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기대 대비해서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는 매력적이다라는 수준 이런 부분도 밝혀냈기 때문에 기대 배당 수익률 업계 최고 NH투자증권 과연 잘 갈 수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도 DB증권의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G이노텍인데 오늘 현재 주가가 거의 28만 원 아닌가요?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는 목표 주가를 또 23만 원으로 썼는데 이것도 올린 금액입니다. 목표 주가 이전에는 20만 원이었는데 올린 게 23만 원. 그런데 현재 주가 한 27만 원, 28만 원 가고 있을걸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괴리가 좀 있다라는 거 일단 알고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전망치는 한 3,700억 원인데 좀 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천억 원 이상 바라봤습니다. 환율 효과와 아이폰 수요 회복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은 그러나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투자 의견은 중립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앞으로도 오를 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될 거란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도 있겠죠. 워낙 강세 전환 시 이익 감소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언급이 됐고요. 단 투자 포인트는 3가지로 언급이 됐습니다. 광학 솔루션 카메라 부분, 아이폰 18 프로의 조리개, 베트남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마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언급됐거든요. 그러니까 LG이노텍의 목표 주가 이런 부분, 투자 의견 중립, 현재 주가보다 낮은 목표 주가 이런 부분으로 LG이노텍을 참고 정도 하시고요.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의견이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버티고 있고 뭐 코스피는 쉬어갈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 시장을 판단하고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 이난희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 조정을 어떻게 느끼세요? 네, 이 지수가 지금 이제 5,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죠? 어제는 또 현대차, 그죠? 요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저는 좀 아름다운 조정으로 보이거든요. 아직 이제 이 반도체 관련한 요런 종목들의 어떤 기술적 흐름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재료가, 그죠? 뭐 29일 뭐 컨퍼런스 콜 관련한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름다운 조정이다. 그러면서 요런 애들이 조정을 볼 때, 어제는 사실 이제 이 코스닥 시장을 조금 이제 살려주기 위해서 테마가 완전히 형성돼 있었잖아요. 로봇 테마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로봇이라는 로봇은
전부 다 막 상한가를 치고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갖췄는데 이 지금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지수가 상승할 때, 그죠? 그때 이렇게 움직여줬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살짝 이렇게 조정을 보는 틈에 같이 이렇게 조정을 보는 현상이 나오는데 역시 로봇 관련한 종목도 단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정을 보는 것이지 그게 뭐 무너지거나 그런 패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틈새를 지금 누가 치고 들어오느냐니까 원전 관련한 아무래도 이제 이 AI 관련해서는 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이 신설되는 원전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우리 기술이 상한가를 쳤고요. 오늘은 보성 파워텍이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원전 관련한 종목 얘기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우진이라든지 이렇게 그저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로봇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일 때 우리가 기존 먼저 움직였던 그런 로봇보다는 이번에는 뭡니까 휴림 로봇이나 유진 로봇이나 그저 유로메카나 이렇게 어제는 뭐 푸른 기술까지도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같은 섹터의 테마라 하더라도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은 순환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계속 상승을 했다고 다음에 또 로봇주가 움직인다고 또 그 로봇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순환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오늘도 원전 관련한 종목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보성 파워텍이 상당히 흐름이 좋고, 그죠? 만약에 이제 이 상한가를 타게 되면은 우리 기술과 같은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지금 이 원전 관련한 종목들도 좀 움직이지만 이 우주항공 관련한 여러 종목들도 좀 움직이거든요. AP 위성이라든지 뭐 컨텍이라든지 뭐 지금 보면은 아침에 뭐 시메스 뭐 나라스페이스 뭐 이런 어떤 종목들도 지금 그 시장의 틈새를 지금 노리고 들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으로 본다면은 여러분들께서 그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다음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거냐. 그죠. 그럼 결국 지금 시장은 돌아가면서 순환을 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떤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는 그런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은 살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차분히 또 하시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파트너님은 시장 아주 친근하게 잘 설명해 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을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조정일 때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전략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핵심 맥점 잘 짚어주셨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의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스피 5천 가는 길목에서 오늘 잠시 쉬어가는데 굉장히 궁금한 부분 조목조목 있잖아요. 저희가 한 번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는 가운데 지정학적 긴장이 겹치며 국제 금값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 19일 국제 금값은 장중 온스당 4,69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은가격 역시 94.7 연고달러까지 오르며 기록을 새로 썼다.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통치를 반대하는 유럽 국가에 관세를 예고하자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고 유럽이 보복 조치를 검토하면서 통상 갈등은 정면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시장은 금값의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해 금 가격이 약 65%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UBS는 목표치를 5,400달러로 제시했다. 다만 급등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기준금리 인하가 중단될 경우 단기 조정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코스피가 4,9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곧버스 매수에 속도를 냈다. 지수가 고점권에 근접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역베팅 자금이 연중 최대 규모로 몰린 것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전날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를 860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올해 하루 기준 최대치다. 반면 같은 날 코덱스 레버리지는 400억 원 넘게 순매도했다. 성과는 부진하다. 해당 곧버스 ETF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마이너스 30% 후반까지 밀렸고 다른 코스피 곧버스 상품들 역시 주가 1,000원 아래로 내려앉았다. 그럼에도 거래량은 급증하며 당기 반등을 노린 단타와 물타기 매매가 뒤섞이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5,000피를 앞둔 경계 심리가 곧버스 매수로 표출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상승장이 이어질 경우 레버리지 인버스 특성상 손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제기된다. 오늘이 아름다운 조정이라면 오늘이 전략적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때가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 오늘 이렇게 좀 조정받아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안 무섭죠. 네, 5천 너무 빨리 갔고 네. 4,900선 일단 넘었었잖아요. 그쵸, 네. 살짝 내준. 그런데 장중 저점에서는 또 반등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또 있고. 그쵸, 네네.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부분 자꾸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했어요. 사실 뭐 속도감을 사실 많이 제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이 속도감을 뭐 예상이 이 정도 빠를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속도감을 보면은 아마 올해 증시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측하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이제 연초 되자마자 그러니까요. 업종별로 보면 일단 반도체가 먼저 갔어요. 그다음에 피지컬 AI, 자율주행, 우주항공이 한 바퀴 돌았어요. 그다음에 조선방산이 또 돌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업종들을 잘 보시면 올해 2026년도 글로벌에서 가장 지금 전망 있게 보는 산업들이거든요. 그 산업이 한국에서 다 돌고 있다는 거죠. 아, 든든하네요. 그쵸? 그거만 봤어요. 그것만 봐도.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업종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우리 5대 그룹이에요. 삼성, SK, 현대차, 한화, 두산. 그런데 마지막에 예. 현대차가 이제 마무리를 져줬어요. 예. 현대차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다 잘 보세요.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도 다 있고, 그다음에 5대 그룹들 대형주들이 또 힘을 받고 있고,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외국인이 사죠. 결국은 돌아온다. 외국인이죠.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매수세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예. 개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자금을 갖고 대형주들을 사대니까 당연히 지수가 속도감 있게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나오는 거고. 네. 근데 저는 이제 4,900 이제 5,000은 안정화될 것 같아요. 5,000에서.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은 4분기 우리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되게 좋아요. 지금 삼성전자만 봐도 20조 원 나와버렸잖아요. 네네. SK하이닉스 다음 주에 나오지만은 지금은 거의 22조 원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이 4,900, 5,000까지 올라온 것은 제가 보기에는 4분기 영업 실적까지 반영된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밸류에이션 정도 본다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지금 PR이 이제 2025년도 갖고 따지면 이제 28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SK 하이닉스 한 22배까지 올라왔어요. 현대차도 20배가 됐고요. 네. 그럼 2025년도 밸류에이션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러면은 일단 이제 숨고르기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특히 외인하고 기관들이 산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한 5천 정도에서 코스피 5천에서 숨고르기, 눌림목 아니면 박스권 이런 조정을 생각하고 있고요. 하락 조정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왜냐 업종 간 순환매 그다음에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는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조정은 어떻게 보면 6천선을 도달하기 위한 저는 기본적으로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는 게 맞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름다운 조정이 맞구나. 왜냐하면 5천 딱 찍고 네. 뭐 내려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5천 안착하기를 투자자들은 바라는데 그쵸.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막 겁이 났었거든요. 근데 6천 가기 위한 그런 조정 과정이라고 하니까 그건 당연히 맞닥뜨려야 될 그럼요. 순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 20조 원 났고 네. 29일날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났는데 얼마까지 올랐대고요? 22조. 한 22조 원까지 22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게 국내 리서치 하우스가 아니라 예. 글로벌 리서치 하우스들 얘기예요. 아. 맥커리라든지 JP 예, 모건이라든지 예, 모건 스탠리가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 머니코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한국 시장을 베팅하라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요즘에 그런 이례적인 일들이 나오니까 막 하면서도 또 기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받쳐주고 있어서인데 잘 가겠죠. 오늘 한 3% 그럼요. 정도는 밀리는데. 네. 네,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가 더 좋으냐, SK하이닉스가 더 좋냐 그런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인데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물론 이제 SK하이닉스 이제 실적 나올 거예요. 나오면서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제 2026년도 밸류에이션을 투자해야 될 그런 시점으로 바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2025년도 밸류에이션에 정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맥쿼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JP모건에서 나온 게 2026년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80조 원 얘기를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5조 원 얘기하고 있어요. 올해보다 100% 이상 증가를 보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2026년도로 계산한 추정 PER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9.9배로 떨어져요. 지금 주가에서. 네.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8.5배까지 떨어져요. 그렇다고 보면 2026년도 예를 들어서 밸류에이션이 다시 이제 연말까지 정상화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2025년도 말보다는 주가가 100%는 올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지금 뭐 시장에서 16만 원 지금 평균 목표 주가 나와 있는데 국내 리서치 하우스들은요. 저는 한 20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 주가가 지금 지금 85만 원 정도 나왔는데 주가는 75만 원이에요. 저는 뭐 100만 원은 충분히 지금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 밸류에이션 본다라면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다들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조정받기 시작하는데 그게 언제 올까? 지금 조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5년 밸류에이션 다 반영됐어요. 그럼 2026년 밸류에이션을 이제 반영하기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전망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1분기 실적이 나와야 돼요. 그게 아마 4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은 아마 3월 중순까지만 한 달 정도 넘게는 조금 이제 조정인데 저는 횡보 조정으로 봐요. 이게 뭐 떨어지진 않아요. 하락 조정이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이미 2026년도 PR이 9.9배인데 이게 더 떨어질 때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기업들을 보는 입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상업들은 지금 다 한국에 기업들이 있어요. 그것도 5대 그룹에. 그렇다고 보면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에 매수세는 계속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잠깐 눌림목 발생했을 때 저는 매수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이제 만약에 이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나갔다가 딴 데 좀 갔다가 한두 달 있다가 또 들어오셔도 돼요. 좀 밀렸을 때. 이렇게 좀 보셔도 저는 충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물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까 TSMC 그리고 마이크론, 대만의 난야까지 값세해서 많은 이슈들이 나오는데 그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이익을 봤을 때 못할 건 없잖아요. 네, 충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 잘 갈 수 있는데 이런 또 개인적으로 국민적인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말미를 딱 종지부를 찍어준 게 현대차 그룹의 무서운 그렇죠. 질주.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갈려요. 왜 뭐가 갈리냐면 현대차 팔아버린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한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무서운 질주 이거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더 갈까요?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나왔을 때 현대차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된다 그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제조 판매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모빌리티 회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테슬라랑 같은 급으로 봐도 된다. 이 뭐냐면은 자동차, 전기차 계속 지금 팔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워낙 안정적이니까 자율주행, 이제 모베드하고 모셔널, 드론까지 뭐 자율주행 들어왔고요. 피지컬 AI,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뿐만 아니라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뭐 다 지금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이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게 그룹 내에서 다 가능해요. 그거 보셨어요? 아틀라스가 한 바퀴 삥 돌고 딱 넘어질 것 같은데 다시 또 일어나고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왜 테슬라가 같은 급이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피지컬 AI의 어떤 기술력을 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테슬라보다 테슬라 옵티머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테슬라 옵티머스 아직 그 정도 못 보여줬잖아요. 중국 업체들은 계속 무술만 하고 있는데 아트 이런 것만 마셜 아트만 하고 있는데 이쪽 우리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 모션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여기가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산업화의 첫 번째가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뭐 자율주행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이렇다 보면은 결국 이제 모빌리티 그룹이기 때문에 그러면 평가를 여태까지 현대차의 가장 단점이 항상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자동차만 잘 팔아요. 네. 근데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제시를 못했다. 근데 그걸 이번에 한 번에 다 제시를 해줬고 그것도 제시한 수준이 글로벌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회사는 재평가돼야죠. 네. 현대차 지금 그럼 57만 원, 56만 원 뭐 지금 와 있는데 제가 이제 45만 원인가? 죄송합니다. 60 죄송합니다. 현대차? 55만 원, 65만 원 네, 와 있잖아요. 47만 원 네. 현재 살짝 깎여서 예. 그 정도 와 있죠? 예. 제가 다른 데서는 아마 전반기에는 재평가되면 50만 원 정도 가서 맞아요. 예, 52주 신고가가 50만 원 넘었습니다. 예. 그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올해까지는 한 65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 네.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2025년도 현대차의 이제 그 영업이익이 한 12조 원에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네, 분위기는 네. 거의 그렇게 확정돼 네, 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 한 30% 정도 더 증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30%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65만 원 정도까지 봐도 되지 않겠는가. 시장에서는 지금 한 55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평균 목표 주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65만 원까지 연말까지 좀 봐도 되기 때문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 자체가 네. 이번에 이제 업그레이드 됐는데 요거 갖고 부족하다. 어. 더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마지막 퍼즐을 여기서 맞춰졌기 때문에 네. 결국 주가의 속도라는 게 결국은 더 빨라졌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대표님의 의견하고 비슷한 게 이제 오늘 아침에 국내 증권사에서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64만 원짜리인가 그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로벌 그 2위 시총이 도요타인데 네. 여기가 이제 3위인데 네. 이걸 넘어설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가능할? 가능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네. 도요타의 어떤 이제 자동 전기차 충전 기술이라든지 자율주행 기술이 사실은 아이오닉 6보다 떨어진다는 소문이 지금 파다해요. 네. 그래서 일본 내에서 지금 택시를 네. 사실 현대차가 저희 도요타가 아니라 현대차 아이오닉 6로 지금 바꿔갖고 택시 운전사들이 충전을 한다는 소문이 지금 파다할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당장은 조금 네. 이제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눈앞에 있는 것은 일단은 폭스바겐부터 일단 제껴야죠. 그다음에 저 도요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그룹의 전반적인 대한 기대감은 저는 계속 갖고 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대차는 CES 2016 확실히 활용을 너무 잘한 너무 기업이 잘했죠.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를 로봇으로 뜨는 거니까 네. 로봇주 네. 뭐 불을 뿜고 있습니다. 근데 안 팔아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로봇주? 조금 더 예. 갖고 계시고요. 예. 근데 뭐 이미 사실 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전략이 지금 저 뭐 무슨 로보틱스가 지난해 2025년도 전반기에도 사실 한번 이제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똑같은 네, 이제 네. 그런 얘기였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급등하면서 보면은 일단 그룹 계열사들의 로보틱스 회사들이 일단은 먼저 치고 올라갔거든요. 예를 들면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유진 로봇, 로보스타, 유일 로보틱스 각 5대 그룹대 로보틱스들이 이제 그 개업 그룹사들이 어떤 매출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았는데 사실 그 부분 매출이 아직까지 올라오고 영업이익을 내기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로보틱스가 힘들고요. 일단 예. 기대감이 먼저 가는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돼 갖고 최근에 이제 부품 관련주들이죠. 뭐 SBB 테크라든지 로보티즈 같은 액추에이터 감속기 쪽. 특히 이쪽은 이제 산업 로봇, 협동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좀 확대할 수 있다는 이제 얘기가 있고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로보틱스들이 조금 이제 전망을 좀 좋게 받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이제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게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그 바이오메드라는 그 플랫폼이 워낙 뭐 크게 좀 인정을 받았지만은 네. 동시에 피지컬 AI가 의료 쪽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맞아요. 되게 커졌거든요. 네, 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의료 장비라든지 수술용 로봇이라든지 보조 장비들, 그렇다고 하면 뭐 큐렉스라든지 수술 쪽 엔젤 로보틱스 같은 이제 3대 보조 장치들, 네. 그다음에 이제 T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들이 좀 옮겨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걸 좀 보시면서 한번 매수 쪽으로 가시는 게 만약에 못 하신 분들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단에 뭐 기업들
부분은 조금 이제 아마 밸류에이션 평가가 나오면은 네. 이제 그때부터는 또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산업이 빨리 혁신으로 발전해야지 몸 불편하신 분들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으니까 AI 시대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도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주 봐야 되는데 리튬 가격도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 배터리의 제조사들이 공급망을 중국 탈락시키고 우리나라 걸로 드린다고 해서 또 긍정적이고 괜찮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잘 갈까요? 올해 어떻게 반도체 보세요? 다음으로는 네. 에너지 밸류체인에서 가장 큰 실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전력 네네. 기기주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만 딱 본다 그러면은 네. 전기차 배터리 뭐 거의 내놓은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미국 얘기도 나오고 있고 리튬이라든지 이런 소재도 나오고 있고 가장 큰 게 사실 어제 보시면은 이태리 총리 왔다 가셨잖아요. 뭐 뉴스에서는 다들 무슨 뭐 딸이 케이팝 어쩌고 막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왜 왔냐면은 반도체하고 배터리 특히 이제 네. 2차 전지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공급망을 이태리에 구출해달라는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미국 다음으로 배터리가 아마 한국 쪽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 플러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력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ESS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다. 네. 그다음에 모빌리티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요즘 보시면 로보틱스, 스마트폰, 항공기, 잠수함, 뭐 대형 농기구, 트럭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물류기계 보시면은 옛날같이 내연기관 안 써요. 다 충전을 합니다. 충전해서 다 모빌리티가 쓰고 있거든요. 예. 이 시장도 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들어갑니다. 예.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시장들을 다 본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새롭게 완전히 실적이 재평가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포드의 어떤 계약이 뭐 취소됐다 뭐. 근데 사실 그때 뭐 계약에 따라서 뭐 납품한 것도 사실 없었어요. 네. 그냥 형식적인 그런 계약이 사고가 난 건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장이 민감한 게 반응한 게 아닌가라 보여지고요. 올해는 저는 반도체 다음에는 에너지 밸류 체인을 무조건 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다음. 2차 전지도 굉장히 핫할 수 있는 네. 확실한 테마일 수가 있겠네요. 그 외에 눈여겨봐야 할 섹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제가 아까 이제 뭐 일단 당분간 5천원에서 눌림목 하고 이제 2026년도 26년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확인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잖아요. 확인하면서 저는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올해 실적이 향상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실적을 깔고 하는 업종들이죠. 예. 반도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밸류 채널 안에 들어가는 신재생 전력주 2차 전지도 조선 방산도 있고요. 마지막에 엔터 화장품 쪽은 분명히 실적을 갖고 가기 때문에 탄탄하게 주가를 끌어올 수 있는 여지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시장이 확대되는 업종, 그러니까 기대감이 커지는 업종들이죠. 자율주행, 피지컬 AI, 우주항공, 제약바이오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시면은 어디를 더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고 어떤 걸 좀 이벤트에 따라서 짧게 투자를 하셔야 될지 그리고 순환매가 어떻게 돌아가셔야 될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네.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담하다가 꼭 이거는 여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주식 투자할 때 힘든 게 남은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근데 개인 투자분들의 수익률이 과연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물음표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사실 그것 때문에 다들 질문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사실 남이 아니라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수익률이 좋아요. 근데 개인들의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 기관 시장입니다. 개인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하는 것을 따라가시는 게 맞지 굳이 중소형 종목 이런 데 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대형주 위주로 큰 종목 위주로 가시고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좋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올해는 뭐 삼두마차라고 또 얘기할 정도로 네, 나오니까 네. 될 수 있으면 대형주와 이쪽을 통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를 따라가셔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당분간 이제 시장 눌림목 있다든가 조정을 받은 타이밍에는 포트폴리오를 좀 조절하시는 게 좋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기관하고 외국인들을 따라가셔라. 굳이 이제 너무 이제 수익률 큰 걸 보시면서 장기 투자를 너무 보실 필요는 없다. 지금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거 빅사이즈, 빅사이즈, 여기 네. 초점이 있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자주 좀 나와주세요. 네, 아주 속이 알겠습니다. 시원합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장에 도입할 경우 2년 안에 투자 대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아틀라스가 대부분의 고객에게 도입 후 2년 내 ROI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틀라스는 2028년부터 양산되며 한 대당 가격은 약 2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가격은 높지만 사람보다 효율적으로 24시간 작업할 수 있고 위험하고 반복적인 공정을 쉼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배터리 수명은 4시간이지만 3분 내 자동 교체가 가능해 사실상 연속 가동이 가능하다. 미국 전일제 근로자 연봉이 평균 1억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2년 내 투자 회수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라는 평가다. 현대차그룹은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로봇 구독형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로봇 사업은 2028년 이후 현대차그룹의 새로운 핵심 수익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NC소프트의 리니지입니다. 리니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살짝 설명을 드리면요. 리니지는 한국을 대표하는 게임 중 하나로 1998년 출시 이후에 15개월 만에 국내 최초로 온라인 게임 100만 회원 시대를 열었고요. 또 게임 최초로 누적 매출 3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설의 추억 게임이 돌아옵니다.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과거 유저들도 다시 모였는데요. 아들아, 아빠 오늘 학원 픽업 못 간다. 리니지 해야 한다. 제발 예전 그대로 찐 클래식으로만 나와줘라. 드디어 왔다. 심장이 뛴다. 이처럼 20년 전 담배 연기 자욱한 PC방에서 밤을 새우던 린저 씨들이 다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사전 캐릭터 생성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처음면 10개 서버, 여기에 추가된 5개 서버까지 40분 만에 전부 마감이 됐습니다. 그 시절 리니지의 향수가 유저들의 마음을 그대로 저격한 건데요. 열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희귀한 S급 닉네임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붙으면서 접속 지연까지 발생했고요. 또 과거 네임드 유저의 닉네임 빛이 2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템이 아니라 이름값이 자산이 된 건데요. 그리고 이번 리니지 클래식의 특징적이었던 점은 1998년 감성 그대로 복귀한다는 점입니다. 월정액 29,700원이라는 과거의 수익 모델까지 다시 꺼냈는데요. 과금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구조였지만 개발진이 유료 경험치 버프는 도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린저 씨들의 신뢰도가 함께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NC는 한 가지 카드가 더 있는데요. 바로 아이온2입니다. 이번 아이온2는 과감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비중을 낮추고 또 월정액 멤버십 중심의 구독형 수익 모델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결과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출시 46일 만에 누적 매출 1,000억 원 돌파. NC IP 아직 안 죽었다. 이런 평가가 다시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 흐름은 NC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게임업계 전반에 클래식 공식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넥슨의 메이플랜드 그리고 바람의 나라 클래식은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접속자 50만 명을 넘겼고요. 또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클래식 모드, M게임의 귀혼 M까지 같은 흐름 위에 있습니다. 이처럼 클래식이 잘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새 IP 개발 리스크는 줄일 수 있고 또 그리고 이미 검증된 팬덤은 확실하게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옆 동네가 클래식으로 잘 되면 우리도 꺼내보자는 분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NC소프트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리니지 클래식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원작을 그리워한 게이머가 몰리면서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고요. 10개월 만에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3조 원을 밑돌던 시가총액도 이제는 5조 3천억 원대에 올라섰는데요. 증권가도 반응을 했습니다. 대신증권과 유진증권은 공통적으로 과거 리니지를 경험한 유저층 중심의 흥행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NC소프트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아이온2가 미래를 맞고 리니지 클래식이 현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NC가 다시 매출 2조 클럽을 노리는 구조인데요. 추억을 건드렸더니 린저 씨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또 시장,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재밌는 트렌드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정말 NC소프트 아쉽죠. 자, 린저 씨의 향수를 자극하는 그래픽은 복원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거는 이제 그 린저 씨들의 삶을 복원할 수 없다는 게 그게 결정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왜냐면 이제 아들, 딸들이 있고 가정도 있기 때문에 가정을 챙겨야 되고 아들, 딸들을 봉양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리니지를 하면서 현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쵸 향수를 자극하지만 옛날만큼 쏟아부을 수 있는 자산이나 여러 개 없다는 거 참 세월이 야속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세월이 야속한 사람들 말고 새로운 유저들 뉴비들을 발굴할 수 있는 NC소프트의 새로운 전략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NC소프트 주가 보니까 2017년도 거의 10년 전 주가 흐름으로 돌아가 있던데 그렇죠? 물가 상승률도 뭐 복원을 못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펄어비스도 그렇고 지금 게임주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시장은 지금 5,000포인트를 도전을 나서고 있는데 게임주 가지신 분들은 정말 뭐 끔찍한 상황이죠. 자 게임주도 우리나라 게임 산업도 조금 해외로 지금 퍼져 나가서 해외에 있는 아저씨들이나 청년들을 공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조정을 받고 있네요. 자, 그래서 17포인트 정도 빠지는데 뭐 많이 빠지진 않네요. 자, 비중이 3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가 만약 하한가를 직행한다면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 수천 개가 오르더라도 장이 빠질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중이 되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한가 갈 일은 없겠죠. 하한가 뭐 갈 일도 있었겠는데 극히 확률이 적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긴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달리던 말을 조금 세워놓고 기다리는 지금 상황입니다. 다른 것들이 지금 만회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역시 방어주들이 올라가주고 있죠. KB금융 같은 금융이라든가 한국전력 같은 전력주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방어를 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카오가 약간 네이버 카카오가 약간 방어주적으로 성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성장주의 가도를 달리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조방원 어떻게 보면 결이 달라져 버려서 네카오가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날 오릅니다. 자, 물론 네카오도 아직 뭔가 저력과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오를 때 같이 합류해서 주인공이 돼주면은 정말 도움이 될 텐데 오늘 모습은 전형적인 방어주로 변신해버린 모습 조금 아쉽긴 하죠. 자, 오늘 LG전자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은 하고 있지만 자, LG전자 이것도 지금 뭔가 지금 자 현대차를 보면은 저 LG전자도 지금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기대하고 있죠. 아니 피지컬 AI로 현대차가 터졌으면 아니 LG전자 터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지금 CES에 출품 많이 했죠. 아니 그리고 피지컬 AI가 움직이는 무슨 챗GPT니 제미나이라고 하면 LG전자야말로 움직이는 챗GPT 될 거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백색 가전은 LG라고 해서 뭐 삼성전자의 가전이 요즘에 뭐 디자인 좋고 뭐 이렇게 성능 올리면서 많이 뭐 따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혼수할 때 백색 가전은 LG라는 그 어떤 타이틀 때문에 LG에서 전부 다 구입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LG전자 다림이나 LG전자 청소기나 뭐 냉장고나 이런 거에 결국에는 거기에 LLM이 탑재되면은 움직이는 챗GPT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터지네요. 그렇죠? 현대차도 결국에는 지금 왜 저렇게까지 올랐나? 피지컬 AI로 터진 거 아닙니까 지금?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자동차 그리고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 만드는 로봇 이 두 군데의 피지컬 AI가 입혀지면서 우리가 더 이상 자동차나 로봇이 단순한 무슨 사람의 명령을 따라야 조작되는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추론하는 이 피지컬 AI의 최접점의 아이템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게 떠오른 건데 LG전자만으로 정말 안타깝죠. 옛날에 애플카로 한번 떴을 수 있었는 기회가 있었죠. 그때도 애플카로 한번 뜰 뻔했는데 그것도 물거품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인공지능신에서도 참 그쵸 삼성전자, LG전자 사실 앞에 글자만 틀린데 이렇게까지 주가의 차이가 날 수 있을까? 근데 최근의 모습이 그쵸 뭔가 의미심장하긴 하죠. 지금 LG전자 지금 시가총액 4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TNG 밑에 있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또 밑에 있고. 자, 2002년 LG전자 전자 및 정보통신 사업부문 인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네요. 2025년도 베어 로보틱스. 이것도 있는데 진짜 LG라서 안 되는 건가요? 미치겠죠, 진짜. 베어 로보틱스 종속 기업이 또 있어요. 이게 로보틱스도 있는데 왜 안 될까요, 도대체? HS 사업본부, MS 사업본부, ES 사업본부, VS 사업본부에 LG 이노텍까지 5개 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생활가전 영상기기 분야의 친환경 신제품, 신규 사업 분야의 혁신기술을 개발하면서 연구개발비를 연간 4조 원 이상 연구개발비를 4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회사인데
진짜 그게 말할수록 안타까워요. 지금 LG전자가 워낙에 우리 소비자들이나 주주분들에게 익숙한 기업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익숙하니까 약간 친구 같으니까 더 챙겨주고 싶잖아요. 아예 먼 사람, 막 정말 먼 친척이라는 관계만 있을 뿐이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보다 이건 정말 친구 같아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매출액은 0.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2% 감소, 당기순이 65.3% 감소. 실적도 좋지가 않아요. 외형 성장도 못한 데다가 마진은 악화돼 버렸습니다. MS 부분이 불확실성 증가로 TV 수요 감소, 중국 업체 경쟁 심화. 그쵸. TV가 더 이상 여기서 뭐 화질을 올려도 전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솔직히. 화질 올려도 더 이상 제 눈에는 안 돼요. 눈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중국 업체 하이얼 같은 거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HS 부분이 프리미엄 제품 수요와 구독 사업 확대 덕에 영업이 개선됨. 요 부분은 좀 개선이 됐네요. AI 기반 도구로 고객 맞춤형 제품 개발, AI 설계 시스템으로 R&D 생산 극대화, 등대 공장 자율 시스템 확산 중. 이게 그건 다 붙어 있는데 맞죠? 지금 보면은 로보틱스 붙어 있죠. AI도 있죠. 지금 자율 시스템, 이 자동화 공장 이런 것도 있는데 뭔가 이게 그쵸 재료가 있는데 뭔가 불이 안 붙어요 다들. 너무 아쉬워요 지금. 자 이슈 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제2의 현대차가 될 것만 같은 어떤 그냥 일말의 기대감은 있긴 해요. 자 그리고 증권사들에서는 의견이 좋아요 지금. 일단 LG전자가 지난해 4분기 적자 난 게 사업이 구조적으로 경쟁력 저하된 것보다는 일회성 비용이라 오히려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조적으로 경쟁력 저하가 된 거면 이거는 한 분기로 끝나지가 않죠. 근데 일회성 비용이고 그 일회성 비용은 결국 희망퇴직 비용. 아까 NC도 나왔지만 지금 희망퇴직 받으면 우르르 몰려서 나간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자기 회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그냥 목돈 받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뭐 통닭집을 차려가지고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난 여기서 더 이상 하기는 좀 그렇다는 거죠. NC도 LG도 비슷한데 지금 결국에 인력구조 선순환에 따른 희망퇴직 비용 인식 때문에 4분기 적자가 났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익 반등의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IM, 메리츠, 키움증권에서 다 비슷한 의견을 냈는데 다 희망퇴직의 일회성 비용 때문이라 오히려 그게 저점 찍고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라는 다 기대감, 그렇죠? 희망퇴직 일회성 비용, 뭐 비온디 맑음, 실망보다는 기대감으로 바라볼 시기 다 뉘앙스가 비슷하죠 일단. 뉘앙스가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사실 요렇게 희망 섞인 기대감이 나온 LG전자는 주가가 안 좋고 오히려 뭐예요 아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와요? 무슨 최고 실적의 최고 호황 그리고 뭐 이게 뭐 고점 이미 뭐 많이 올랐는데 뭐 더 오를 것이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미 주가가 올라가지고 그 더 저항을 돌파하거나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것이 탄력이 붙지 이런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오히려 조금 더딥니다. 그렇죠? 턴어라운드라는 게 V자 반동으로 정말 급격하게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원형 바닥형으로 원체 느리게 돌다 보면은 다른 것들이 가는데 이제 다 이 기회비용을 날려먹게 되거든요. 참 그래서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도 기대감이 일말이 있거든요, 지금. 자, 저분이 잘 써놓으셨잖아요. 저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는데 정말 보세요. LG이노텍이 모터 카메라 기판 만들고 LG이노텍이 애플 아이폰에 제공하잖아요. 삼성 전기가 삼성전자 갤럭시에 제공하고 자,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만들죠. LG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만들고 LG CNS가 프로그램 및 관리 프로그램, LGU 플러스 통신, LG전자가 다 모아서 로봇을 만든다. 그럼 이제 전기차 완성 차량 진입하려다가 기존 자동차 고객사들의 반대로 부딪혔지만 로봇은 아니다. 누가 진출해도 문제가 없는 시장이지만 자동차와 가전을 다 합쳐도 넘어서는 사업이라고 지금 LG전자가 저 LG의 계열사들을 이용해서 로보틱스에서 뭔가 꽃을 피울 수 있는 요소들은 다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분도 지금 저걸 바라보고 있는 저기서 뭔가 하나만 트리거가 작동해갖고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면은 시너지가 날 텐데 정말 저게 안 모입니다, 지금. 자, A 또 묵혀야겠네. 그러니까 요 사이 며칠 오른 사이에 또 잠깐 고점에 물리신 경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기대감이죠. 15만 전자. 지금 LG전자가 10만 4천 원이거든요. 50% 가까이 올라야 15만 전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회의론도 있어요. LG는 사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진입해봄.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죠.
왜 똑같은 전자인데 너는 LG전자 사가지고 그 고생을 하니? 삼성전자 샀었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자꾸 패배의식에 젖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조금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약간 보초병을 보내본 이런 상황입니다. 자, 과연 LG전자가 현대차에 이어서 정말 하나가 터질 수 있으려는지 정말 응원은 합니다만, 그쵸? 저걸 적극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사실 지금 뜨거운 종목에 들어갈 그 기회비용을 놓칠까 봐 또 그걸 좀 재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로봇 얘기가 계속 나왔죠? 코스닥에도 오늘 유진 로봇입니다. 로봇이 워낙 뜨거워요, 지금. 그래서 LG전자도 로보틱스가 있으니까 저거 하나만 걸리면 된다고 지금 계속 우리가 뭔가 지금 가슴에 뭐가 조그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로봇이 지금 워낙에 원체 뜨겁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도하던 흐름에서 코스피 현대차로 로봇의 주인공만 옮겨갔지 로봇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어요. 엊그젠가는 또 두산 로보틱스가 갑자기 또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협동 로봇으로 시작한 이 바람이 현대차의 피지컬 AI 로보틱스 휴머노이드에서 터져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도 결국 휴머노이드 쪽까지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파생된 뭐 SPG 같은 감속기라던가 SBB테크라던가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유진 로봇이라던가 휴림 로봇이라던가 이런 로봇들이 다 움직이고 있고, 오늘도 지금 코스닥이 지금 강합니다. 코스피 형님이 조금 죽으니까 코스닥에 기회가 왔죠, 오늘. 자, 유진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2001년도에 상장됐고요. 물류 로봇 및 스마트 자동화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얘네는 그쵸, 약간 결이 다르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정에 쓰이고 F&B 현장에서 협동 로봇. 이게 아니라 얘는 어디예요? 자율주행 물류 로봇 스마트 자동화. 그러니까 공장에서 주로 일하는 로봇을 만드는 게 유진 로봇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물류 로봇 고카트라는 브랜드 있고 3D 라이다 센서 로봇 자동화 패키지 있고 엔드투엔드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니까 저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져준다는 얘기죠. 고카트가 이미 유럽병원 제조공장 수출에 유럽병원 및 제조공장 수출에 성공을 했네요. SAS 사업부는 자율주행 기반 물류 자동화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이 53.8% 감소, 영업손실이 79.5% 증가, 당기순손실이 120% 증가. 자, 실적은 좋지가 않네요. 외형도 축소됐고 계속해서 손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바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부풀고 있는 데다가 현대차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실적을 찍기 시작해버리니까 기대감 때문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이 턴어라운드가 오히려 저렇게 적자가 나오는 부분에서 V자로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애매한 것보다. 그렇죠? 아예 폭삭 망한 상태에서 아니면 폭삭 망하지 않고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수익이 안 나는 상태에서 V자 반등이 급격히 일어나죠. 자, 고카트 3D 라이단스에서 글로벌 경쟁을 확보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슈 보겠습니다. 이슈가 이런 게 있습니다. 35억 규모의 자동차 부품 관련 조립검사 자동화 생산 라인 설비 계약 체결했다. 12월 9일. 이번 지난달에 하나 나왔습니다. 계약이. 그렇죠? 저것도 자동화 생산 라인 설비 이 계약이었죠. 자, 그다음에 자율주행 물류 로봇 AIMR이라 불리고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솔루션 이런 거 한다. 아까 같은 내용이고, 자, 청소 로봇도 있어요. 보면 아이클레보 오메가, 아이클레보 지니 이것도 가정에 쓰이는 청소 로봇도 있다는 거.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공장과 가정에서 같이 활약을 하고 있고요. 자, 저분은 마치 시를 정말 여자친구한테 쓰듯이 소중하게 쓰셨습니다. 미안 유진아, 너를 사랑하고 사랑해 왔는데 오빠가 꼭 살려야 할 친구가 있어서 다시 해볼게. 그때까지 건강해야 해. 하면서 6%에서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분명 뭔지는 모르지만 꼭 살려야 될 친구가 있는데 지금 본전 가까이 오거나 이래서 그쪽에 집중하려고 일단 유진을 떠나보내는 이런 장면이었고요. 유진 로봇이랑 휴린 로봇 둘 중 뭐가 좋은 거예요? 요즘에 둘 다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 약간 비슷한 어떤 체급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고. 자, 로봇주 장난 아니네. 단타로 잠깐 들어가네. 또 오르네. 그렇죠? 요즘의 특징입니다. 클로봇도 그렇고요. SPG도 그렇고요. 매달 올라가지고 여기서 들어가면 물릴 것 같아? 해서 단타 치고 들어가야지 했는데 수익 커져서 그냥 내버려뒀더니 수익이 확장되는. 지금 이런 불타기가 유리한 지금 국면이에요. 자, 놔두면 오른다 유진이 눈. 이렇게 해서 놔두면 오른다 유진이 눈. 제가 여기 단 것이고요. 자, 오늘의 마켓맵을 코멘트 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건 제가 만든 이미지고요. 자, 상을 쾅 치고 있고요. 밖에 보면은 얼음이 얼어있죠. 오늘 여러분들 추우시죠? 뭐 체감 온도가 20도 가까이 내려간 것도 있다고 하는데, 자, 이분이 이렇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유진 로봇의 커뮤니티에 있는 글인데요. 춥다 상치고 문 닫아주세요. 오늘 체감온도 20도라네요. 자, 오늘 너무나 춥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일 개꿀은 뭘까요? 창문 꼭 닫고 난방되는 집에서 내가 딱 버튼을 눌러서 매수했는데 바로 상한가를 먹으면 와, 그렇게 개꿀인 날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LG전자도 했지만 NC소프트도 있었고 안타까운 종목도 있고 휴림로봇처럼 잘 가는 종목도 있는데 더 잘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이런 제스처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이러면은 또 잘 가더라고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우, 추워! 상치고 문 닫아주세요. 추워 죽겠네. 코스피가 13거래일 만에 랠리를 잠깐 멈추고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습니다. 간밤 그린란드 이슈로 유럽과 미국 지수 선물이 일제히 쉬어간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개장 직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내 힘이 빠졌는데요. 현재 양 지수 상황은 어떤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0.58%가량 하락하면서 4,87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4,923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줬지만 힘이 빠지면서 4,900선은 내려놨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4,9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31%가량 오르면서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으로 강한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업종이 순환매가 돌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오늘 981포인트 지나가면서 현재 시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라든지 반도체 같은 기존 주도주들이 쉬어가면서 코스피 200은 약 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70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양시장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 4,300억가량의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도 약 6천억가량 팔면서 외인과 기관 합쳐 약 1조가량 코스피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매수폭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9,50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이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약 7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폭을 조금씩 줄이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500억가량 순매도 중이고요. 기관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수폭을 키워가면서 1,400억가량 강하게 시장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 들어 사흘 동안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1,470원 후반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개장 직후부터 5원가량 올랐습니다. 1,478원 선 지나가면서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방산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냈다는 이유로 지난 17일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는 10%, 6월부터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간밤 MBC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럽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현지 시간 19일 그린란드에 상당한 규모의 전투 병력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고 국방부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대서양 간 양안 갈등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무기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분석 속 방산주의 주가가 오늘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신고가 경신해줬습니다. 장 초반 139만 8천 원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52주 신고가 최고가를 경신해줬고요. 현재 시간 오름폭을 좀 줄이면서 0.38%가량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방산 3사가 일제히 좋은데요. 현대로템도 2%가량 오르면서 21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RG 넥스원도 동반 강세 1.44%가량 오르면서 56만 2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JW 중해제약이 미국에서 모발이 자라나는 탈모 치료 물질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JW 중해제약은 19일 탈모 치료제 후보 물질 JW006일에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 존속 기간은 2039년 5월까지인데요. 탈모는 남성 호르몬인 DHT가 모낭을 위축하며 발생합니다. 기존 치료제가 DHT를 억제함으로써 탈모 악화를 막았다면 이 후보 물질은 모낭 줄기세포 수용체를 직접 활성화해 탈모를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부작용이 덜하고 성별 간 구분도 없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이 모이고 있는데요. 세계 탈모증 시장 평균 규모는 연평균 8.7%가량 성장해 2030년에는 160억 2천만 달러의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그간 비만 치료제 중심이던 해피드럭 시장이 탈모 치료 분야로 확대될지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JW 신약이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오름폭을 좀 줄이면서 14%가량 오르고 있고요. 2,28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JW 중해제약도 오늘 20% 가까이 오르면서 급등했는데요. 오름폭을 함께 줄이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9.32%가량 오름세, 그래도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29,9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제정 본격화에 나섭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16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초안이 마련되면 1분기 중으로 세칙 개정이 이뤄지는데요. 거래소는 가이드라인에서 중복상장의 개념과 유형 등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중복상장 심사 과정에서 소액주주 동의 절차를 사실상 필수 요건으로 설정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SGX 솔루션즈 상장을 둘러싸고 LS의 주주 반발이 거세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엑시스 솔루션즈는 LS의 증손자 회사로 LS그룹이 지난 2008년 인수한 후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LS는 앞서 주주들에게 엑시스 솔루션즈 신주 인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주주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방안을 주주 환원책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LS 주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0.69%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21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LS 일렉트릭 주가도 2.81%가량 빠지면서 51만 8,000원 선 오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5,000피를 단 100포인트 남겨놓고 오늘 시장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되면서 5,000피를 넘어 올해 6,000피도 써낼 수 있을지 기대감은 모이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코스피 5천에 성큼 다가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하나는 뭐니 해도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동안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요인이 많았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또 중복상장 네. 논란이었는데 맞아요.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나요? 오늘 네. 이유씨를 픽해주셔서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사실. 예. 일단 뭐 그동안에 LG화학 때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던 네. 중복상장 논란이 이제 지금은 LS그룹, LS의 증손자 회사인 SGX 솔루션즈가 이제 상장을 추진하면서 다시 이제 중복상장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SGX 솔루션즈라는 기업은 1930년에 설립된 미국의 권선 기업이에요. 이 권선이라는 게 코일을 말하는 건데 네.
원래는 사실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때는 슈페리어 엑시스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LS그룹이 이 회사를 1조 원 정도 들여서 이제 공개 매수 방식으로 인수를 했고 인수한 이후에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100% 자회사로 편입을 했는데 뭐 2024년에 이번에 후르가와 전기지분 전략 인수해서 건선 사업을 이렇게 수직 개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에식스 솔루션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을 했는데 이 회사는 뭐 변압기라든가 자동차, 이 모터에 쓰이는 특수 건선을 만드는 회사예요. 지금 북미시장 점유율 1위라서 꽤 이제 유망한 기업으로 꼽히고요. 이 전기차용 건선이라는 게 전기차 구동 모터에 코일 형태로 이제 감겨서 이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품인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혹은 이제 도요타 같은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그 완성체 업체를 거기서 두고 있는 업체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수요 늘고 미국 내에서도 노후 변압기 교체 수요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변압기용 특수 건선 수요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식스 솔루션스는 좀 시장이 좀 활기를 띠고 있으니까 설비 투자를 해서 뭔가 생산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 설비 투자 자금을 IPO로 이제 증시에 상장해서 조달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상장으로 한 5천억 원 정도 조달해서 미국 내에 설비 투자 가능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래서 한국투자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 주관사 선정했고 작년 11월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신청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럼 엑시스 솔루션즈의 지분을 LS가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딱 자회사는 아니고 증손자회사인데 지분 구조가 굉장히 이제 복층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쭉 보면 LS가 LS I&D 지분을 95% 갖고 있고요. LS I&D가 또 슈페리어 엑시스 지분을 100% 갖고 있고, 슈페리어 엑시스가 엑시스 솔루션 지분을 79% 보유하고 있고, 그 엑시스 솔루션스의 다른 지분은 이제 프리 IPO 때 투자를 받은 이제 그 펀드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LS의 증손자 회사인 건데, 뭐 이 과정에서 이제 중복상장 논란이 불거진 거죠.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작년 11월에 이제 1차 설명회를 한 이후에 주주들이 납득할 만한 환원책, 보호책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상장이 가능하니 그 방향을 좀 마련해서 추가 설명회를 하라라고 권고를 한 거고, 그 사이에 이제 LS가 좀 고민을 해서 추가 대책을 좀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주를 위한 환원책을 이제 제시했다고.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1차 설명회 때 LS가 그때는 이제 LS가 좀 왜 성장을 해야 되는지에 좀 방점을 찍어서 많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엑시스 솔루션스가 한 6천억 원 이상의 설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굉장히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엑시스 솔루션스가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LS가 빚내서 투자금을 조달하지 않아도 되고 엑시스 생산 능력이 확대가 돼서 이제 장사가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이러면 엑시스뿐만 아니라 LS의 재무 구조도 개선되는 거 아니냐, 서로 윈윈인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주 환원도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 1차 설명에 앞서서 작년 8월에 이미 자사주 100만 주 소각하겠다, 그리고 배당 늘리겠다 이런 주주 환원책을 일단 발표를 했어요. 이제 여기에 나아가서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고 했고, 이번에 LS가 주주들에게 이제 제시한 거는 LS의 이 증손자 회사인 엑시스 솔루션들이 상장을 할 때, 우리 요새 이제 뭐 IPO 시장 굉장히 좋으니까 공모주 청약할 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이제 뭐 많이 청약을 해도 받을 수 있는 주식 수가 별로 안 되고 이러는데, 에식스 솔루션스 같은 이제 유망 기업이 상장할 때 당연히 경쟁률이 치열할 테니 LS 주주들한테 먼저 신주를, 그러니까 공모주를 구입할 수 있는,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이제 제3자 유상 증자 방식으로 LS 주주들에게 공모주를 먼저 배정하겠다. 뭐 이런 이제 대안을 내놓은 건데요. 결국은 이제 주주 입장에서 보면 뭐 만약에 경쟁률이 없다 그러면 이 에식스 솔루션스의 공모주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소중할 텐데, 뭐 이런 청약 방식이 이제 확정이 되면 뭐 이것도 사실 이제 금융당국이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청약 방식 확정이 되면 2차 기업 설명회를 열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계획 설명하면서 뭐 배당이라든가 별기업 정책 이런 추가 주주 환원책도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제 중복 상장 논란, 이거에 대한 LS의 입장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중복 상장이랑은 그러니까 중복 상장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복 상장이랑 다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해외 자산을 재상장하는 거지 중복 상장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에식스 솔루션의 전신인 슈페리어 엑시스가 이제 나스닥 상장사였잖아요. 상장 폐지가 됐고 그거를 다시 재상장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자회사가 상장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자본을 조달해서
추가적인 밸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그거는 모회사에도 긍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례로 HD그룹, 현대그룹의 사례를 좀 들었어요. HD 현대 자회사인 HD 현대마린솔루션이 2024년 5월에 상장을 했거든요. 네. 사실 이때도 뭐 살짝 중복 상장 논란이 불거지긴 했는데 상장한 이후에 모회사 그리고 자회사 주가가 동반 상승하지 않았냐. 뭐 이런 사례도 있으니 LS도 엑시스솔루션즈가 상장하면 모회사와 이 엑시스솔루션즈의 주가가 같이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LS 주가가 저평가됐던 요인 중에 하나가 자회사들한테 너무 과도하게 지급 보증을 하고 자금을 네. 지원하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엑시스솔루션즈가 이제 상장을 해서 자체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게 되면 LS는 추가적인 지급 보증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IPO를 계기로 해서 이제 모회사가 자회사를 이제 지원하는 그 고리를 좀 끊게 되는 그러면 두 회사에 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한국거래소는 국내에 우량한 유니콘들이 사실 해외에 상장하기 위해서 많이 나가잖아요. 네네네. 뭐 쿠팡이 대표적인 사례고 뭐 무신사 같은 뭔가 조금 유니콘 기업들, 유니콘이거나 지금 유니콘에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사실 해외 증시 상장을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내 기업들이 해외 가는 거를 붙잡는 것 플러스 해외 유망 기업들을 이제 국내 증시로 상장을 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유인책 같은 걸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뭐 해외 우량 자산, 해외 우량 기업을 한국 증시에 상장을 하는 거니까 해외 우량 기업을 국내 증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이 거래소의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LS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이제 기업 입장이고 주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 LS 주주는 내가 LS 주식 하나를 갖고 있으면 그 LS 주식 주가에는 그 자회사 그리고 손자회사, 증손자회사의 가치가 다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룹의 핵심 자산인 엑시스솔루션스의 그 가치도 여기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엑시스솔루션스의 권리도 자기가 이 LS 주식 한 주를 갖고 있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건데 그거의 일부를 다시 돈 내고 사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LS 입장에서는 자 엑시스솔루션스의 공모주를 먼저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고맙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주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LS 주식 하나 갖고 있으면 다 이 권리도 갖고 있는 건데 이걸 따로 이제 상장을 하면서 공모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게 뭐가 고마워하라는 거지? 네. 뭐 이러면서 결국은 돈을 주고 이제 그걸 다시 사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거를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럼요. 거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네. 특히 엑시스솔루션스의 신주 발행 가격이 만약에 공모가 수준에서 결정이 될 거다라고 하면 이제 크게 메리트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약간 아이러니한 게 지금 만약에 이제 기존 주주들을 위해서 공모가보다 조금 낮게 이제 책정을 하잖아요. 그 제3자 유상증자의 유상증자 가액을 낮게 설정을 하게 되면 공모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엑시스솔루션스를 비롯한 공모주 입장에서 공모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공모가가 높아야 공모로 인해서 들어오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공모가를 좀 높이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LS 주주들을 상대로 조금 낮은 가격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공모가를 높일 수 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지도 못할 거 아니냐. 그럼 이게 그 주주를 위한 정책이냐라는 게 이제 주주들의 반발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적 분할한 기업에 이제 상장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점점 그러니까 중복 상장에 대한 범위가 네. 좀 확대가 되는 계속 이제 논란거리인 거죠. 그렇죠. 네, 사실 네. 우리나라에 중복상장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이제 이게 정말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구나라는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LG화학 사례잖아요. 네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설립을 했고 그 LG 엔솔을 상장하면서 이제 중복상장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거죠. 그때는 이제 중복 상장을 물적 분할하고 나서 상장하는 이른바 이제 쪼개기 상장, 한 기업을 쪼개서 이거를 상장을 하는 그래서 이제 중복 상장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복 상장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명백하게 이제 주주 가치 훼손은 맞죠. 왜냐하면 하나의 회사에 여러 사업부가 있었고 주가에는 그 사업부들의 실적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LG화학의 여러 사업부 중에서도 핵심, 그러니까 미래 사업이라고 이제 여길 수 있는 배터리 사업을 떼어내서 그거를 별도로 상장을 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기존 회사 주주들은 그 앉아서 그 회사 가치가 빠져나간 부분에 따른 주가 하락을 고스란히 이제 당했어야 됐던 거잖아요. 그때 사실 LG화학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 LG 엔솔은 공모청약 때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공모청약 뭐 억대를 넣어도 몇 주 못 받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LG화학 주주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제 갈수록 중복 상장의 의미가 굉장히 네, 넓어져서
요새는 상장사의 계열사나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그냥 중복상장이라고 이제 정의하는 범위가 이제 좀 넓은 의미의 중복상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물적 분할이 아니라 뭐 지주사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기업이 상장을 해도 만약에 모회사가 상장사다. 그러면 이제 중복상장이라고 하고 인수합병한 기업이라든가 뭐 새로 설립한 법인 뭐 이런 것도 상장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모회사라면 그 자회사나 계열사가 상장했을 때는 이제 중복상장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네, 센터장님 들어보니까 한국거래소가 조만간 중복 상장에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거라고 그러던데 맞나요? 그렇죠. 근데 예. 그동안은 이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거래소는 사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했던 건데 네네. 그 LG엔솔 상장 이후에 뭐 대기업 그룹에서 중복 상장 이슈가 한동안 좀 뜸하다가 LG CNS 상장 추진하면서 좀 다시 불거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LG CNS는 예비 심사 승인을 받아 상장을 했죠. 그때 LG CNS는 사실 그 지주사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주 LG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기업이다. 뭐 이런 논리가 좀 통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쪼개기 상장이랑은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쪼개기 상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중복 상장에도 해당이 안 된다라는 좀 논리였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롯데그룹에서는 롯데글로벌 로지스 그리고 이제 DN솔루션스 같은 데도 이제 상장을 하는데 성공했어요. 이 두 회사 모두 모회사가 상장사였기 때문에 중복상장 논란이 좀 있었던 곳인데 한국거래소가 예비심사 이제 승인을 내준 거였거든요. 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SK 엠무브를 상장할 때는 중복 상장 논란에 시달리다가 결국 상장을 이제 철회하긴 했는데 네. SK 엠무브 같은 경우가 이제 쪼개기 상장에 해당이 되는 거죠. SK 가스의 일부 사업 부분을 떼어서 인적 분할한다, 아까 물적 분할한 다음에 이제 상장을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완벽하게 보면 쪼개기 상장이다. 뭐 그 이후에 뭐 이제 다른 계열사 합병안에 만에 이런 논란이 좀 있다가 결국 상장을 처리를 했는데 뭐 이렇게 계속 이제 거래소가 명확한 기준을 두고 이제 판단한 게 아니라 뭐 계열사 뭐의 이제 지분 구조라든가 그 계열사들이 어떤 이제 주주 환원책을 내놓느냐 이런 거에 따라 좀 결론이 달라졌었는데 뭐 이렇게 대기업 외에도 이제 코스닥 상장사 같은 경우에도 좀 사례를 보면 KPF 같은 경우가 이제 자회사인 TMC를 상장시키려고 예비심사 청구를 제출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TMC가 KPF 소액 주주들한테 TMC 주식 선물 배당하고 또 KPF는 좌사주 취득하고 소각하고 배당 성향 상향 조정하겠다. 뭐 이러면서 주주 환원책을 좀 세게 내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승인을 받았고요. 반대로 LTC 자회사인 LSE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런 점을 좀 거래소가 좀 문제를 삼아서 LTC 자체는 적자를 내고 있는데 LSE는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만약에 LSE가 별도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LTC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LTC의 주주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잘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LSE는 상장 못하고 상장을 철회를 했죠. 사실 거래소 상장 규정에 보면 물적 분할을 5년 내 자회사 상장 제한 그리고 심사 강화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따로 이제 중복 상장에 대한 뚜렷한 근거는 없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중복 상장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이제 중복 상장의 개념, 유형 이런 것들 좀 제시를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된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이제 착수를 한 거고요. 이제 초안을 마련하고 나서 이제 업계 의견을 좀 수렴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반영을 해서 이제 추정안을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금융당국이랑 협의를 거쳐서 아마도 이제 1분기 중에 세칙 개정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떤 사례가 중복 상장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가이드라인 상에서 이제 알 수 있으면 뭐 그러면 이제 기존 상장사들은 이 중복 상장에 좀 해당되는 그 자회사 혹은 계열사를 상장 추진할 때 주주를 할 때 어떤 보상을 해야 될지 미리 결정을 할 수 있고 사실 상장할 수 있나 없나 자체도 미리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이긴 한데 또 한편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좀 두루뭉실하게 나오지 않겠냐 혹은 네. 너무 모호하지 않겠냐 뭐 이런 좀 우려가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는 아주 강력한 규정이 들어갈 수도 있다. 뭐 그런 면에서 좀 걱정이 좀 있기도 한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중복심사 과정에서 소액주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넣거나 이러면 주주 일부가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자회사나 계열사 상장 길이 아예 막히는 경우도 생길 거고 계열사 내 유사 사업 상장 금지 확약. 그러니까 뭐 이 계열사가 상장을 했는데 여기랑 약간 사업이 겹치는 다른 계열사도 상장하겠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이 계열사
계열사 상장할 때 이 계열사는 상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확약을 좀 제출해야 이제 뭐 상장은 승계받을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의 규정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엑시스 솔루션의 코스피 상장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 LS 그룹은 굉장히 노력 중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약간 네. 눈에 보여요. 뭐 네. 작년 이제 예비심사 승인 청구를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1차 설명회 그리고 2차 설명회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걸 보면 뭐 주주 보상안 내놓는 거, 뭐 주주를 위한 여러 화장처 고심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 LS 주주들이 공모주를 먼저 받는 게 보상책이 되려면 일단 에식스 솔루션 주가가 상장을 오를 거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공모가가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이 됐는가가 관건이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 공모가가 너무 높은 가격에 이제 설정이 됐거나 아니면 공모가의 그 밴드 자체를 굉장히 높은 가격, 높은 수준에서 설정을 했다고 하면 그게 이제 주주들한테 큰 메리트는 안 될 것 같은데 공모가가 뭐 피어그룹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할인율을 좀 크게 적용을 하고 그래서 공모가가 조금 이제 이 정도면 괜찮네라는 공모가라고 하면 그 공모주 받고 싶겠죠. 네. 그러면 이제 LS 주주들한테 이게 좀 혜택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수요 예측하고 공모를 진행할 때 증시 분위기라든가 IPO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증시도 화랑이어야 되고 IPO 시장도 좀 분위기가 좋아야 네. 상장 이후에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장이 안 좋고 얼어붙어 있고 뭐 지금으로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이 SC 솔루션스가 상장할 때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그리고 IPO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졌다. 그러면 네. 상장 이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공모주를 받는 주주로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모가 하고 그 상장할 때 이제 시장 분위기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이제 지난해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네. 뭐 그 배터리 관련된 그 행사에 가가지고 이런 발언을 좀 했었어요. 중복 상장 논란이 그때도 좀 있었었는데 중복 상장이 문제라면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된다라고 발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너가 시장의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있네라는 이제 지적이 좀 나왔었고 그게 이제 오너 리스크로 부각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도 좀 떨어지고 주가도 이제 급락하고 뭐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LS 그룹이 이제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라는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 LS 그룹이 이런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서 앞으로는 이제 주주 환가 가겠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얼마나 만들 수 있겠냐 이게 약간 좀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이 LS그룹 엑시스 솔루션스 상장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한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 우리가 더 중복사장 이 관련해서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슈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다소 구름이 낀 모습입니다. 12거래일 연속 신고가 랠리를 이어온 코스피, 오늘은 5,000포인트를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발 관세 이슈로 하락을 보이자 오늘 지수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반도체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고 하자 대미 투자 압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TSMC는 2,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함께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점도 오늘의 부담 요인 중 하나인데요. 이에 대해 오늘 반도체주 비가 내리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고 어제 급등을 보였던 현대차 그룹주 오늘은 구름이 낀 모습입니다. 어제 급등 후에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주는 어제장에서 CS2016 아틀라스 모멘텀으로 현대차가 16% 급등하는 등 그룹주 전반적인 강세가 돋보였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렇게 대형주가 쉬어가다 보니 그 수급이 로봇 쪽에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봇주와 2차 전지주 쾌청한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로봇주에 대해서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현대 무벡스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요. 이렇게 로봇이 잘 가다 보니 오늘은 2차 전지주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이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나타나면서 배터리 업계에는 새로운 수익원이 생겼다. 이러한 기대감이 오늘 2차 전지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섹터가 우주 항공주인데요. 어제장에서 한국과 이탈리아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계기로 협력 확대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오늘 우주 항공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르면 2월에 나사의 우주 비행사 4명이 유인 비행에 나선다는 점도 오늘 우주 항공주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산주도 오늘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한 유럽 국가에게 관세를 100% 실행할 것이다. 이러한 발언을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됐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오늘 방산주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현대차 주가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요. 오늘 다올 투자증권에서 목표가 64만 원 리포트 나왔습니다. 로봇과 자율주행 사업 기대감이 높고 또 이르면 3년 이내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자동차용 공장에 적극 투입할 수 있는 곳은 테슬라와 현대차밖에 없다. 이런 분석 나왔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 오늘 리포트 소화하면서 강한 햇살 받고 있습니다. 2023년에 투자했던 미국 엔트로픽의 지분 가치가 3조 원이다.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왔고요. 이어서 화장품주 실리콘투 살펴보시면 오늘 삼성증권에서 K뷰티 수출의 최대 수혜주라는 이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 속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한국전력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강한 햇살 받고 있는데요. 발전 공기업 5개에서 통폐합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 속에 오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JW 중외제약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탈모치료제 후보물질이 국내 임상시험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앞서서 미국 특허권 확보 소식도 오늘의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방산주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종근당 바이오 20%대 급등을 보이며 강한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중국 임상 3상 시험에서 보톨리눔 톡신의 효능을 입증했다는 점이 오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보실 방산주인 그린광학은 오늘 상한가를 치면서 오늘 뜨거운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1월 20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참 코스피가 현대차가 플러스 되면서 다시금 상승 반전 성공했고요. 코스닥은 장중 최고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피 5천 빨리 볼 수도 있겠네요.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